어제 79세 김병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뵈었고 돌아가신 지 5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되었답니다. 그의 아들도 매주 전화만 했을 뿐 직접 찾아뵙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87세의 내과 의사 박순상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내일의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79세 김병수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은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네 의원 원장님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가졌던 생활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습관들이 단순히 작은 질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심지어 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이런 해로운 습관들을 모른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세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던 이정자 할머니는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 식사는 김치와 라면빵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만 조금 마시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가는 정도였죠. 입맛도 없고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할머니는 자주 어지럽고 몸무게가 줄어들었으며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곤함을 느껴 낮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70대가 되면 피해야 할 몇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 저장 능력이 감소하고 신장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해집니다. 물이 부족하지만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탈수 위험도 더 커지며 이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70대에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면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우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뇨로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함을 느끼며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0대 어르신들은 하루에 적어도 1kg당 3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8리터, 즉 500ml 생수 3-4병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마다 한 잔 외출 전후로 한 잔 잠들기 전에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처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의사의 조언을 받아 조금씩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시며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쁜 습관은 혼자서 대충 식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맛이 없으니 대충 먹어도 된다 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식사 습관은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소화 능력과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지면 점점 더 귀찮아지고 결국 라면이나 빵,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대충 하면 몸에 해로워집니다.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영양 부족 확률이 2배 높고 우울증 위험은 6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 습관이 가져오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과일과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장 건강이 나쁘면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둘째,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부족하면 몸에 에너지가 없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기분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넷째, 근육이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살며 끼니를 대충 해결하셨습니다.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반찬은 김치 하나로 여러 날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고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계속 가면 3년 안에 큰일 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끼니에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계란 2-3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도 함께 섭취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밥상을 차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집중하세요. 셋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동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낮에 너무 오래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TV를 보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도 없어 피곤하다고 느껴져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낮잠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밤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낮 동안 과도하게 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자주 깨어납니다. 이런 수면 문제는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긴 낮잠은
햇빛을 적게 받게 하여 세로토닌 부족을 초래해 기분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이 깨지면 정보를 잘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도 낮에 TV를 보며 2시간에서 3시간씩 자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깨어 있었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지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 낮잠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대신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후부터는 밤에 잘 자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신가요? TV 앞에 기대어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합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이 악화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매년 3%에서 5%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은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며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한 노인은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눈, 신장, 심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섯째, 계속 앉아 있으면 척추 건강이 나빠져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목의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관절이 많이 경직되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70대에 접어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 30분마다 일어나 5분씩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사망률을 35%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뭐 하러 또 뭘 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그만두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사람들을 만날 일이 줄어들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단지 심심한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하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 몸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식사는 대충 하고 운동은 귀찮아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식사, 수면, 운동,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가 둔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자극 없이 살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더 빨리 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염증도 적고 나이가 들어도 천천히 늙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에 더 약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힘도 납니다. 다섯째,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목표가 있으면 산책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집에만 있게 되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7세 김용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어르신은 젊었을 때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처음에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에 우울해졌습니다. TV를 멍하니 보거나 소파에서 자다 보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 이름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며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고 웃어주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읽어줄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퇴직 전보다 더 바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은 큰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봉사, 손주 돌보기, 화초 키우기 등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이 곧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나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손뜨개를 배우고 이웃에게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취미 생활을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내가 만든 목도리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70대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혼자서 대충 식사하는 습관, 낮에 너무 오래 자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그리고 목적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서 식사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삶에 웃음이 돌아온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